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다른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증권주들은 계속해서 견조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증권주 가운데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건데 다릅니까?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PF 이슈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일단 2월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 PBR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붙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배당도 그동안 잘 주던 기업들이다 보니 특히 뭐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키움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 전부터도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리고는 저 PBR에 함께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또 거래량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권사라고 하는 혹은 이런 그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수료를 받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대출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 레버리지가 늘어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잣대로서 우리가 거래량,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삼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월 달부터 저 PBR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증권주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4월 좀 지나면 나오겠죠. 이제 부동산 PF 이슈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PF 비율이 높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위험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 업계가 원래 좀 주주 환원율이 높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뭐 19%, 지금 다울투자증권, 뭐 대신증권,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순으로 좀 강한데,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오늘 뭐 비트코인 코인이죠? 급등, 그래서 좀 더 개별 이슈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고요. 다울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대 주주가 주주 제한 안건을 좀 더 상정시키면서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단기간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섹터 안에서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여기에 관련된 도입 가시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옥석 관리 안에서에 대한 수혜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지 또는 취득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종목 수급, 여기서 어떤 매매는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자사주 매입 소가 뭐 지금 주주 환원책 배당 얼마나 잘하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지금은 약간 아쉽지만 앞으로 그 룸이 많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증권주 안에서는 뭐가 가장 이런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배당 성향이 좀 강한 기업들이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 좀 해당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한국금융지주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확정 사항들은 없지만 곧 준비를 하다는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좀 더 모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과거에 이 증권주의 상승은 지수 상승과 이 관련된 어떤 수수료에 대한 수입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좀 작용했고, 동일한 주주환원 정책 안에서 증권주만 조금 더 잘 간다는 어떤 보장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저 PBR 관련주 안에서 자사주에 대한 보유 비중들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 이 소각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주주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도 있고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데 뭐가 가장 우선순위가 더 줘야 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김장렬 교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아까 그 뭐 배당이건 아직 그 저PBR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옥석이 어느 정도 가려졌어요. 그래서 가장 원래 그 싸다고 ROE 대비해서 낮다고 한 거는 보통 메리츠 빼는 거면 한국금융지주가 단연 앞서 있었고요. 그 미래에셋이야 뭐 그거 저기 주주 환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다음 거래가 많이 되면은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레버리지 좋으니까 ROE가 가장 높습니다. ROE가 10% 이상 갈 수 있는데 북밸류가 0.6배니까 키움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이제 거래가 늘기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거래가 느느냐라고 봤을 때는 거래가 늘었어요. 지금 2월 달에 거래 금액이 21조니까 1월 달에 19조 합해서 평균 20조 넘었는데 20조 넘는 거래 금액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예. 언제예요? 20년 8월이에요.
딱 진짜 판단이- 오래간만이고 작년에는 어. 이맘때가 13조였어요. 그러니까 거래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 그 코스피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지금 2,400, 500 조금 올라오고 누구는 어디 보니까 3,000을 불렀던데 그렇게 조금 올라가면 거래가 되면은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키움증권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한국금융주주가 제일 낫습니다. ROE가 한 9%지만 북밸류가 0.45배니까 relatively 괜찮죠. 근데 이슈는 아까 말한 것처럼 PF 익스포저예요. PF 익스포저가 이 회사가 한 3조 9천억 되는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얘네 그 전체적인 자본 대비했을 때 좀 많아요. 그리고 조정 한국금융주주가. 유동비율이라는 것이 100 이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슈가 돼서 네.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월 이후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면은 나중에 진득하게 올라가면 한국금융주주가 여러 가지 밸런스 측면에 낫다는 거고. 근데 그 뭐 이거 증권을 무슨 뭐 배당률을 본다면은 뭐 은행은 상당히 낮죠. 근데 그나마 배당을 본다면 NH가 한 6%니까 낮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키움을 사든지 한국금융을 사든지 하는 것이 맞고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갑자기 좀 나중에 올라올 때가 우리나라 장의 1차 고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살 게 없어갖고 이거를 팍 부딪힐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4월달 이후에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권주에 대한 최근의 상승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다양한 배경에 있어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뭔가 사고 파는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4월 이후에 관련한 PF 특히나 관련한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일 고수입니다. 키움과 한국금융, NH투자증권 투자 이유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한다. 김종인 고수 증권주 매력만큼 위험도 크다. 변영인 고수는 증권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수급이 기대가 된다. 테이블 고수는 부동산 PF는 넘어서야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탑5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탑5!